자, 저 가스 산업기사 강의를 맡은 최갑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스 기능사하고 가스 기능장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지금 가스 산업기사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가스 산업기사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연소 공학 가스 설비 네 가지, 가스 안전 관리, 가스 계측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강의를 좀 할 겁니다. 근데 뭐 기능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얘는 이제 구분을 해서 나와 있는 거고, 그 차이인데 조금 이제 가스 산업기사가 조금 어렵죠. 기능사보다는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연소공학 쪽도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든 이제 자격증은 필기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위주로 일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은 일단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중점적으로 이제 잘 나오는 것들만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 가스라는 게 이게 이제 짬뽕공학이기 때문에 얘도 이것저것 다 나와요. 연소 쪽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연력학 쪽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주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간연도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를 해 나가면서 요거는 뭐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 1과목 책을 보시면 제가 이건 책을 쓰면서 요점 정리를 간연도에 좀 나왔던 걸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마 중복되어 있는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 안전 관리 쪽하고 연소공학 쪽도 그렇고, 가스 설비 쪽하고 또 연소공학 쪽도 그렇고,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나왔던 걸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넘어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하면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 또는 이제 연소 범위라고 해요. 이거는 원래 이제 이 폭발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압력이 높으면 이 연소 범위가 넓어지죠. 그죠? 넓어지는데 이 특수한 경우가 있어. 여기처럼.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고압일수록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일산화탄소는. 수와 공기의 혼합가스는 12톤까지는 넓어지다가 그 이상이 되면 다시 좁아진다. 그게 이제 다시 넓어진다. 그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압력이 높을수록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 쪽 들어가게 되면 폭발 범위 또는 연소 범위 되는 게 나와. 거기에 가스가 많이 나오죠. 연소 범위에 대한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 된 것도 뒤쪽으로 가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아마 그것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산화탄소는 고압일수록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이거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수소 플러스 공기 혼합가스는 12톤까지는 좁아지다가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넓어진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가스들은 일반적으로 압력이 높으면 폭발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소 속도 2번은 우리가 연소 속도를 산화 반응 속도라고 해. 또는 산화 속도라고 합니다. 연소 속도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정의가 이제 나온 겁니다. 단위 면적의 하연면이 단위 시간에 소비하는 미연소 혼합기 최적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연소 속도를 굉장히 길죠. 일반적으로 온도를 높이면 연소 속도가 증가. 엄청나게 빨리 타죠. 온도가 높을수록 연소가 완전 연소가 되는 거야. 온도가 낮을수록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연소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완전 연소가 된다는 뜻이야. 산소 분압이 높아지면 연소 속도가 증가한다. 자, 분압이라는 게 또 나오죠. 분압. 돌톤의 분압 법칙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분압 그러면 뒤에 가면 또 있지만, 분압은 전압 곱하기 전몰수분의 성분기체 몰수. 그 다음에 전압 곱하기 전 부피분의
성분 기체 부피, 전 용량분의 성분체 용량, 이렇게 해서 분압 구하는 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가스산업기술에서는. 탄화순 당량비가 1.05에서 1.1. 당량비는 원자가분의 원자량, 당량비가. 그래서 연소속도가 최대로 되나 일산화탄소, 수소의 혼합기체의 경우는 당량비가 2가 최대치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소속도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한 거니까, 요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물리 쪽에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 쪽에 이제 많이 해당이 되죠. 이제 원소주기율표 쪽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정도의 수치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충류에서 난류로 변화시 현상. A 혼합 연소의 경우 하연 전파 속도가 증가한다. A 혼합이라는 것은 A 혼합 연소 그렇잖아요. 이거는 미리 했죠, 그죠? 미리 혼합이 돼서 연료와 공기가 미리 혼합이 된 상태에서 연소실로 이렇게 분무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A 혼합 연소는 역화의 위험이 없어요. 역화의 위험이 없어. 이 혼합 연소는. 보통 연소실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분무가 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연소체로 혼합돼가지고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 역화의 위험이 있겠지.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버너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기서 분무가 이렇게 되면 여기도 분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분무가 됐는데 연료가 분무가 된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연소실이라면, 그죠? 그지? 여기서 분무가 돼서 동시에 연료와 공기가 혼합이 돼서 혼합되는 건 N업 연소고, 연료하고 공기 중에 산소가 여기서 혼합돼서 연소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조금이라도 연료가 공급이 되고 바로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연료가 공급이 돼 있는데 얘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 여기 연료가 꽉 차 있겠지. 연료가 깡사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점화가 되면 어떻게 돼? 뻥 터지는 거야. 뻥. 역화가 일어나는 거지, 역화. 그죠? 그러니까 A혼합 연소는 이렇게 둘이 혼합인 상태에서 분모가 되기 때문에 역화의 위험이 없다는 뜻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염 전파 속도가 증가하고, 확산 연소일 경우 단위 면적당 연소율이 증가한다. 확산 연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가스 중에서 수소, 아세틸렌 뭐 이런 게 해당이 되죠. 확산 연소에 해당되는 게. 그다음에 하염의 성질이 크며 하염대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요게 이제 충류에서 난류로 변화시 현상이야. 충류라는 것은 연소 속도가 일정하게 타는 거. 난류라는 것은 연소가 막 폭발적으로 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충류에서 난류로 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연소의 속도의 흐름이 일정한 흐름이 충류고, 연소 속도가 불안정한 흐름이 난류야. 쉽게 얘기하면 얘는 일정하게 타는 거고 얘는 폭발적으로 타는 거고, 난류는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해가 좀 쉽겠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충류에서 난류로 변화시 현상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 자, 4번. 가연물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영족이라고 되고 보통 이름 18족이라고도 하죠. 18족인데 헤네아크세라, 이게 헬륨이죠, 헬륨. 그죠? 헬륨이고, 이게 네온이고, 이게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게 되죠? 헤네아크세라. 그죠? 요거는, 얘는 뭐냐, 불활성 가스죠, 불활성 가스.
이 불활성 가스라는 거는 연소도 하지 않지만 반응도 안 하는 가스야. 어? 연소 플러스 반응을 안 하는 가스. 알겠죠? 이게 불활성 가스입니다. 불활성 가스. 불연성 가스하고는 달라. 원래 불연성 가스는 N2 플러스 N2하고 CO2죠. 불연성 가스는 연소만 안 되지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질화 마그네슘, 질화 칼슘, 질화 리튬 이런 것들을 반응이 다 돼. 그러니까 얘는 연소만 안 되는 거야. 연소만 안 돼. 그래서 불연성 가스 질소. 이게 질소죠? 질소고 이게 이산화탄소. 질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 다음에 이제 자, 거기 보시면 저위발령이 나와. 저위발령. 근데 이게 잘 나오는데 저위발령. 저위발령은 고위발령 마이너스 600에 9H 플러스 W죠. 그죠? 이 600이라는 것은 뭐냐면 증발잡열이에요. 물의 증발잡열인데 그냥 600으로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요 H라는 건 뭐냐면 수소 함유량이고 이건 물이야, 물. 그죠? 뭐 보통 퍼센티지로 뭐 13%, 1%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럼 13%라면 여기다가 0.13 곱하면 되는 거지, 그지? 13%니까. 이거는 이제 저위발량이라고 하지, 저위발량. 이거 고위발열량. 그죠? 이거는 진발열량이라고 돼, 진발열량. 얘는 총발열량이라고 해. 자, 요거를 우리가 전체로 뭐라고 하냐면 수증기의 응축자멸이라고 해. 수증기 응축자멸. 그거 다 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고위발령을 구하면 어떻게 구해? 저위발령 플러스 600에 VH 플러스 W를 구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수증기 응축자멸을 구하면 600에 VH 플러스 W는 얼마? 고위발령 마이너스 저위발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 다 같이 알아둬야 돼. 잘 나오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진발열량이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고위발량인데 총발열량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된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위발량이라는 것은 8100 C 플러스 3400 H 마이너스 8분의 5에 플러스 2500 S. 원래 고위발량 값이야, 이게. 그죠? 탄소 플러스 C 플러스 O2 91,200.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게 다 나오는 건데, 고위발량을 이게 8100C 플러스 3300 H 마이너스 8분의 5 플러스 2500 S인데, 요걸 엿다 대입을 해봐, 엿다가. 그지? 엿다 대입을 한번 해봐. 그래서 이거로 저위발량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8100C 플러스 3400 H 마이너스 8분의 5에 플러스 2500 S에 마이너스 600에 VH 플러스 W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열량으로 이게. 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고위발량 값을 우리가 C 플러스 O2는 97,200. 그죠? 그 다음에 HD 플러스 2분의 5,2는 68,000인데 거기서 2로 나누니까 34,000이 되는 거야. 그 나오는 이제 값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고위발량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에 뭐 폭발 지수는 폭발 강도를 발화 강도로 나눴다. 이렇게 그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을 좀 보죠. 이걸 좀 짚고. 자, 발열량은 중요하다. 일단은 5번은 자연발화 형태. 자연발화 형태인데, 자, 얘는 이제 분산 미흡이야. 분산 미흡. 분산 미흡 이렇게 키워. 분해열. 그러죠?
산화열, 미생물, 다음에 흡착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어떻든 거기에 이제 뭐 쭉쭉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이제 분해열에 해당되는 건 아세틸렌이라든가 산화에틸렌, C2H2, C2H2에서 분해열이 해당 거죠. 뭐 C2H4도 해당이 되고, 분해열, 뭐 분해열은 N2H4도 돼. 히드라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뭐 니트로셀룰로스 해당이 되고 이제 뭐 돼 있는데, 그다음에 산화열에 대한 발열은 건성류 석탄, 뭐 산석건이 되는 거고, 미생물의 발열은 T먼이 되는 거고, 메티먼, TB 먼지가 되는 거고, TB 먼지, 그죠? 그다음에 흡착열에 대한 발열은 할목이다, 할목, 흡할목이 되지, 그지? 흡할목. 그래서 그 자연발화 형태, 이 자연발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TB를 먼지를 들자면 TB가 이렇게 쌓여있잖아. TB가 쌓여있을 거고, 이렇게 여기에 석탄이 쌓여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TB가 이렇게 쌓여있을 거야, 이렇게, 그죠? 여기에 선이 직사일광에서 열이 쬐면 이 안에서 열이 축적이 돼서, 열이 축적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불이 붙는 걸 자연발화라고 해요. 자연발화. 알겠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발화. 얘도 마찬가지야. 석탄이 여기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선이 뭔지 알죠? 이렇게 쬐면 이 안에 열이 축적이 돼서 불이 붙는 거를 자연발화라고 한다. 이제 자연발화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지? 거기서. 그래서 이제 뭐 분해열에 의한 발열, 그다음에 산화열에 의한 발열, 미생물에 의한 발열, 흡착열에 의한 발열, 이렇게 네 가지 자연발화 형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연속도가 느릴 경우 역화현상이 없다, 취급상 안전, 집중화형 얻기 어렵다, 불꽃이 온도하다. 그러면 연속도가 빠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역화현상이 있고, 취급상 위험이 있고, 집중화염을 얻기가 쉽고, 불꽃의 온도가 높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가. 거기 연속도가 느린 경우가 해당이 되니까, 빠를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이제 만약에 되겠지, 그지? 그다음에 7번, 발열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발열량은 뭐 이렇게 뭐 산업기사에는 발열량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거기 이제 써놨는데, 자, 분진폭발 위험 있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그 폭발에는 여러 가지 폭발이 있죠. 산화폭발, 그다음에 촉매폭발, 그죠? 분진폭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분진폭발에 해당이 되는 게 마그네슘 분과 알루미늄 분말, MgAl이죠. 마그네슘 분말, 알루미늄 분말, 석탄가루, 황린, 황 등 이렇게 해놨죠. 분진폭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도 폭발이 됩니다. 밀가루도. 자, 다음에 9번. 자, 공기비, M. 공기비는 A0분의 A죠. A0분의 A. 공기비는. 근데 여기서 이제 A0라는 게 뭐냐면 이론 공기량이야. 이론 공기량. 이론 공기량이고, 얘는 뭐냐면 실제 공기량이죠. 실제 공기량.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이 되고, 또 하나는 N2, 질소에다가 마이너스 3.7652에 어떻게? N2 이렇게 구하지, 그죠? 또 하나는 CO2 프로분의 어떻게 구해? CO2 MAX 맥시멈 프로 이렇게도 구하지, 그지? 공기비 구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만약에 A를 구한다면 어떻게 돼? M 곱하기 A0가 되는 거고, 그지? 그지? A0를 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M분의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응용이 되어 있는 소리야.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응용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우리가 보통 공기비 같은 경우에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공기비가 1.1에서 1.3. 공기비가 이게 기체가 있고, 다음에 액체가 있고, 다음에 고체가 있어요.
근데 기체는 1.1에서 1.3이야. 얘는 이게 1.2에서 한 1.4 정도 되는 거고 얘가 1.5에서 보통 2.0 정도가 되는 거죠. 그치? 예? 보통 그러니까 기체가 어떻게 된다? 공기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뜻이지. 기체가 공기가 조금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면 그지? 예, 기체, 액체, 고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체가 적은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킬 수가 있다 이런 뜻이지. 적은 공기량으로 그죠? 근데 기체는 이제 누설이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는 건데 어떻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그 N2라는 것은 요거 N2도 거기 있죠. N2는 100-CO2 플러스 O2 플러스 CO를 뺀 값을 우리가 질소량이 나머지 질소량으로 보지. 나머지 질소량 거기 이제 나와 있잖아. CO2 플러스 O2 플러스 CO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